혈전성은 혈전이 서서히 폐색되어 세 번째 시간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허혈성과 출혈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성과 색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전성은 혈전이 서서히 폐색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구 증상이 허혈성 발작인 TIA가 나타나면 휴식 중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색전증은 색전이 떠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막아서 발생하므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성은 대뇌 출혈과 거미막 및 출혈로 나눌 수 있으며 대뇌 출혈은 고혈압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고 거미막 출혈은 대동맥류 때문에 발생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조 증상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조기 경고 증상으로는 몇 시간 며칠 전부터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반신부전이나 언어장애, 편증, 감각, 마비가 일어나고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괄성 허혈 발작 TIA가 나타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 두통, 구토, 경련, 혼수, 목의 강지, 발열, 고혈압, 심장의 이상, 기억력의 손상, 전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반신마비나 반신부전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뇌의 좌측이 손상되며 우측에 마비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어증과 구음장애가 일어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감각실어증과 운동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음장애는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이나 문장 구성에 장애가 없고 읽고 쓸 수 있지만 발음장애나 느리고 어눌한 언어고사, 연화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측성 반면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두정엽과 척두엽의 병변에 의한 시각장애로 걸음과 같은 운동수행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각마비성 방광은 만성요실금을 유발하고 소변의 수의적인 조절을 못해서 빈뇨나 긴박뇨가 발생하고 있고요. 퇴행성 변화로는 우울, 사회적 위축,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편마비는 곧은 어깨 탈구 통증으로 팔, 고관절, 뇌회전, 팔꿈치, 무릎, 발목, 손가락 굴고 손의 내전, 발목의 외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의 발생 부위별로 증상이 있는데 어디가 발생하냐에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중대뇌, 전대뇌, 후대뇌, 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반대측 반신부전이 나타나며 감각 손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저동맥인 경우에는 운동 변화로 해야 보행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고 참고하고 이때까지는 어느 부위에 따른 이런 증상과 관련된 문제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성인간호학에서 뇌졸중 문제로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이 부분도 출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폐색 부위가 자방구인 경우에는 신체 우측에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쇠약감, 우측 시야 장애, 실어증, 지적 능력 변화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요. 우방구에 손상이 나면 좌측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허약감, 좌측 시야 장애, 공간 지각 장애, 혼란, 충동성 행동과 판단의 저하, 지각의 결여 등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추체류 운동신경이 연수에서 교체해서 척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대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입니다. 뇌 조직의 관류 증진으로는 섬의 혈액 상승이 같은 두개내압 상승 증상을 관찰하고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키고 배변 시 힘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는 성문이 열리도록 호기를 하도록 설명하고 등척성 운동을 금지합니다. 흡인은 최대한 적게 하고 10초 미만의 흡인을 하거나 가능한 관장이나 하체를 사용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체 선열을 맞춰서 체위를 유지하며 손다리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어주고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뇌 조직 관류 증진은 우리 무의식 환자 간호나 두개내압 상승 환자 간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흡사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쪽
여기 방문 쪽을 향하게 눕고 건강한 쪽으로 접하고 감각 반사가 없으면 인공 눈물을 점적해주거나 안대를 적용해줘야 하며 가족 사진이나 익산 물건을 가져다주고 날짜와 환경에 대한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내 조명을 밝혀주고 대사의 시야나 온전한 쪽으로 접근하여 눈을 맞추게 하는 물건, 시계나 달력, TV도 온전한 쪽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간호가 필요합니다. 실어증 및 구음 장애 환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물건을 이름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필요시 그림판이나 의사소통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 흡입 예방을 위해서 머리와 목은 약간 앞으로 굴곡되게 이야기해주고요. 식사는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며 걸쭉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마비되지 않는 쪽으로 저작을 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배변 시간을 정해서 평소 배변하는 시간을 맞춰서 변기를 제공하고 고섬유 시기를 제공하는 게 간호의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 간호는 우리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두개내압 상승 환자나 무의식 환자 간호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급성기대경색 환자의 뇌조직 관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재는 무엇일까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뇌조직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개내압 상승 증상을 확인하고 섬액이나 혈압이 상승하는 걸 확인해야겠죠. 머리는 15도에서 30도 정도 침상 머리를 상승해주고 과도한 굴곡이나 기침, 구토를 피하도록 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이런 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고 2시간 안에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여할 약물은 무엇일까요? 답은 5번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제 TPA죠. 뇌경색 환자 약물요법으로는 혈전 용해제의 급성허혈성 뇌경색이 사용하고 정맥류 혈전 용해제인 TPA를 사용합니다.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여해줘야 할 거는 TPA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편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화장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환자를 침대에 옮긴 후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높이고 얼굴을 돌려서 기도 흡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 개방을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큰 간호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간호입니다. 31번입니다. 50세 남성이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외래 내원했습니다. 간호사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뇌 정상적인 혈류의 장애로 인해서 중추신경의 긴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경색 부위, 뇌 손상의 부위, 촉부 순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체 반대쪽으로 감각 소실, 운동 소실, 반신마비, 구음장애, 연애곤란, 시력 변화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경련, 혼수, 목의 강직, 발열, 고혈압, 정신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죠. 사례 대상자에게는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며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간호사의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32번 문제입니다. 우측 편마비와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식사 동안에 침대 머리를 세워 앉도록 하고 고개를 앞쪽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며 걸쭉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33번입니다. 급성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혈류 회복입니다. 지금 혈액이 뇌로 충분히 허혈성이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사정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간호해줘야 될 거. 심한 두통, 토사성 구토, 기면, 두개내염 30mm Hg, 혈압 190에 110, 맥박 52에 여기서 나오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 서맥이 나타나면 두개내염 상승, 그 다음 두통, 토사성 구토 이런 증상은 우리 뇌졸중 환자의 간호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기도 개방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왼쪽 편마비가 있으면 연화곤란과 관련된 기도 흡입 위험성 간호 진단이 내려진 뇌졸중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는 어떤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편마비는 편측마비는 편측의 상하 또는 얼굴 부분에 근력 저하가 나타나서 생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호 중재로는 식사 전에 구강 간호, 목과 턱을 당겨서 씹고 기도 넘기기를 통해서 적절한 음식 섭취가 되도록 목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겠죠. 36번 문제입니다. 일관성 허혈 발작을 의심하는 증상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허약감 사제에 허약감이 들 경우에 허혈성 발작 TIA가 의심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약물 중 TPA의 작용 기전은 무엇일까요? 답은 어떤 거죠? 그렇죠. 1번 혈전 용해제입니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이 사용되며 정맥용 혈전 용해제인 TPA가 사용되며 발생 3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혈전 용해제 TPA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후에 퇴원하는 환자에게 공급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우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심근경색 후에 재활로 일반적인 활동 수준을 증가하고 첫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는 침상 안정이 필수이지만 합병증이 없을 때 24시간 동안에 침상에 걸쳐 앉는 운동 2, 3일에는 보행 가능 3, 4일 후에는 하루에 최소 3회 정도 150m 정도를 걷도록 하고 2주 후에는 퇴원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에 따라서 지속적인 운동요법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처방된 운동을 수행하도록 한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뇌혈관성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감염성 뇌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